요즘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 제가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무슨 궁금증이 생기실 때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때마다 그때그때 사연 보내주시면 잘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뭔가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면 그게 당신 탓이 아니고 지금 회사의 상품의 특성 탓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본인 탓으로 돌리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고민하셨거든요. 이거를 병원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굳이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이번 사연은 30대 초반 여자분이시고요. 세일즈 업무를 하고 계시는 직장인 분이십니다.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셨어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제약회사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직장 스트레스가 고민입니다. 세일즈 부서인지라 매년 목표만 높아지고 매월 마감에 힘이 드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점점 쌓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도 자주 아프고 불안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동료들에게 예민해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위에선 실적으로 쪼고 주변에선 적은 스트레스는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멘탈은 잡고 싶습니다. 술로만 풀게 되네요. 이런 스트레스를 방치해도 될지 고민인데 만약 관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이분은 일부 증상들이 좀 보여요. 증상이라는 게 약을 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머리 아픈 게 무슨 내과적인 어떤 그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정신과에서도 굉장히 흔한 증상이에요. 뭐 우울이든지 불안이든지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된 상태로 지속이 될 때 흔하게 두통이 좀 동반되거든요. 이런 것도 정신과적인 증상으로 보이고, 불안하다고 하셨고, 밤에 잠도 잘 못 잔다고 하셨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예민해졌다는 평가를 들었다. 지금 언급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약물 치료로 상당히 좀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약물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아주 명확한 병적인 상태인지 아닌지를 좀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그 한 가지 기준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이전에 기능하고 있었던 수준, 업무적인 능력이라든지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능력들이 이전과 비교해서 현저히 떨어졌다면 그때는 지체하시지 말고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병원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스토리인데, 이런 경우에 술을 마시는 빈도나 양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체구가 작은 여자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퇴근길에 막 빵집에서 빵을 이만큼 한꺼번에 사갖고 가서 폭식을 막 하신다든지, 뭐 더 심한 경우는 먹고 토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게임에 갑자기 깊게 빠져든다든지, 뭐 도박에 빠져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성적으로 너무 심취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예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셀프 메디케이션, 이런 개념이에요. 뭔가 직접적이고 강한 쾌락, 거기에 빠져있는 동안은 최근 내가 겪고 있는 이제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불안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우울도 좀 잊어버리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한번 술을 마셨다가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네 해서 자꾸자꾸 술을 찾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에요. 부작용이 없다면 괜찮은데, 이제 술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먹다 보면은 술로 인해서 우울이나 불안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고요. 다른 뭐 도박이나 게임이나 성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에 따른 이제 폐해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시적인 도움이 되는 행위들로서 해결하려 마시고, 그럴 바에는 병원에 오셔서 좀 약을 드시는 게 훨씬 좀 건강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궁금해하신 게 멘탈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분이 영업직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성향을 좀 일단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영업직은 좀 특수한 부분이라서 적성이 명확하게 맞는 분이 있고 너무나 적성이 안 맞는 분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 대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색해하고, 이런 분들이 영업직을 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테니까, 그런 분들은 차라리 자기 경력에서 좀 빠른 시점에
다음에 방향 전환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다. 원래는 잘 해오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해가 갈수록 지치고 좀 힘들어지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좀 중심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을 푸시하고 압박을 하면서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겠지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영업사원 개인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살까 기아자동차를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 무슨 차를 살지가 중요한 거지 영업사원, 딜러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 무조건 휩쓸려서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자기를 탓하고 내가 잘 못해서 그 실적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거니 이런 식으로 힘들어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자기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엔 약 자체가 다른 회사 거보다 비교 우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효과가 좋다든지 가격 메리트가 있다든지 뭔가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야지 선택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영업사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클라이언트와 관계에서 뭐 어떤 성실한 모습을 좀 보인다든지 좀 유대관계를 잘 쌓아놓는다든지 그랬을 때 뭔가 어떤 계기가 돼서 약을 교체해야 되는 타이밍이 됐거나 그랬을 때 이왕이면 이 사람은 좀 믿을 수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영업하고 있는 약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 하는 정도의 영향력일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현실적인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본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노력하고 에너지를 쏟을지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고 거기까지 내가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몰아붙이거나 푸시하지 않아도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회사 입장이 다르고 회사에서는 실적으로 압박을 하고 그럴 테지만 자기까지 거기에 휩쓸려서 자책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심하게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이 일 특성 자체가 누가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뭔가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면 그게 당신 탓이 아니고 그냥 이 일 자체의 어려움이라거나 아니면 지금 회사의 상품의 특성 탓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본인 탓으로 돌리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고민하셨거든요. 이거를 병원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굳이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편하게 병원 오셔가지고 상황에 대해서 털어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증상들은 약 드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증상들이기 때문에 좀 편해지시고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얻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도 술로 푸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